사실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판까지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수사검사랑 공판검사는 아예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엄청 조그마한 청,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검사 2명이 전부인 청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수사한 검사가 그 사건을 이제 직접 재판 수행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수원지검, 뭐 중앙지검, 뭐 인천, 뭐 천안, 뭐 이런,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청은 사실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수사검사랑 공판검사는 아예 나눠져 있고 아예 부가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검사는 자기가 기소한 그 사건에 대해서 공판 카드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공판검사한테 보라는 거죠. 이 사건은 뭐 이런 사건이고 증거는 뭐가 있고 뭐 피해자 누구를 불러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써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 검사가 한 2,000명? 뭐 얼마 안 되는 숫자로 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수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공판은 사실 한 건 한 건 하는 게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뭐 쉬운 사건은 뭐 1분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뭐 그 한 기일에. 그렇기 때문에 공판검사는 하루에 한 몇십 건을 처리하게 되고, 수사검사는 뭐 하루에 한두 건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게, 사실 이제 인력이 좀 적다 보니까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좀 분리가 돼 있긴 하죠. 거의 못된 인간, 거의 피의자와 맞먹는, 약간 피의자들과 결탁하는 약간 그런 존재로 나오는 드라마, 뭐 영화도 그렇고 사실 약간 부패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영장을 내가 청구를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되면 저한테는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되게 철저하게 봐요. 보통은 검사도 수사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피의자를 처벌하려고 되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사실 경찰분들이랑 관계도 되게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영장을 구속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은 다 청구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뭐 요건이 조금 누락다거나 아니면 아직 혐의 입증이 너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거르긴 하지만, 보통은 경찰에서 신청을 하면 그렇게 큰 미비한 게 없으면 청구를 많이 하긴 하죠. 뭐 영화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검찰이 일부러 뭐 영장을 막거나 이런 건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거기 그 드라마에서는 그 사람의 뭐 생활과 내막과 그 사람이 누명 썼다라는 그 과정들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검사는, 그 공판검사는 특히나 우선 공소장을 봐요. 공소장을 보면 뭐 피고인은 언제 뭐 피해자 누구를 뭐 반항을 억압하여 뭐 강간하였다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그거를 보면 우선은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틀을 가지고서 만약에 이제 피고인이 저는 안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변명을 하면 저 사람 거짓말을 하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저희도 이제 내막을 다 알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공소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가 뭐냐면, 극히 드물긴 하는데, 우리가 기소한 거에 있어서 우리가 기소한 게 잘못됐으니까 다시 취소할게요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는 사실 뭐 차장님, 검사장님이 거쳐야 돼서 되게 뭐 힘든 절차긴 하는데, 검찰에서도 뭔가 우리가 기소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다시 되돌리거나 이렇게 하는 절차도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무조건 공격하고 이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법적으로도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해서 이 피고인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소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판을 진행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이제 피고인의 말을 절대 안 듣고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라꾸라꾸 같은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좀 다들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무중력 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제 보통의 이제 검찰청에서는 집무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장님, 뭐 실무관님이랑 같이 일하는 공간 말고 하나 방이 더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검사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님이 오셨을 때 같이 면담을 하거나 약간 이런 용도로 쓰이는데, 그런 집무실에서는 사실 이제 6시 퇴근 시간 지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잠깐 뭐 쉬었다가 아니면 뭐 밥 먹거나 그러다 다시 나와가지고 일하고, 약간 이런 공간이 있죠. 그 부서마다도, 그러니까 제3범죄, 특히나 뭐 전세 사기 이런 게 뉴스에 한번 빵 터졌다 그러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전세 사기 이런 것도 피해자가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되기 때문에 기록 자체가 한 몇십 건이 돼요. 한
한 사건 기록이 수레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제가 아는 선배방을 한번 놀러 갔는데 거기는 그냥 방에 아예 기록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걸어 다닐 데가 없어요. 기록이 다 쌓여 있고 책상 위에도 뭐 기록 다 올라와 있고 집무실에도 기록이 다 올라와 있을 정도로 약간 그렇게 일이 많은 부서는 특히나 거의 뭐 먹고 자고 하죠. 조사받을 때 영상 녹화를 하다가 사실 영상 녹화는 절차가 내가 입장을 하는 것부터 녹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진술거부권이나 이런 걸 고지할 때도 다 영상 녹화에 그게 담겨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휴식 시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휴식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시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작할 때 뭐 몇 시 몇 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과정들이 중간중간 다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갑자기 뭐 껐다가 뭐 이렇게 하면 약간 위법 수사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상으로는 그렇게 안 하죠. 갑자기 이제 잠깐 카메라 뭐 영상 녹화가 끈 다음에 뭐 막 이렇게 막 회유하고 뭐 이런 뭐 장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현실과 맞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나의 이 조사는 약간 적법한 증거로서 가치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하는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이건 증거로 내려고 이 조사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판사님 보라고 지금 하는 건데 내가 중간에 이렇게 뭐 절차를 좀 위법해 버리면 이거는 아예 증거로 쓸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진 않죠. 경찰은 그런 것들이 많고 검찰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조사실을 보통 검사들이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왜냐면 내가 이제 그 PC 메신저 같은 것도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 막 로그인 해가지고 무슨 뭐 프로그램 다시 열어야 되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를 옮기는 게 되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조사도 사실 보통은 뭐 중요 조사라고 이거 해서, 아니면 뭐 피해자나 뭐 이런 조사를 할 때는 그럼 영상 녹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 영상 녹화실 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보통 그냥 검사 앞에다가, 책상 앞에다가 의자 하나 놓고 거기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죠, 조사는. 저는 그런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증거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증인 신청을 하고 증인 얘기 듣는 것도 사실 증거 조사의 일환인데, 그렇게 하려면 변호사도 그렇고 어쨌든 검사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라고 미리 판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판사한테 얘기를 하고 판사가 오케이 해야, 그래야지 이제 증인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그냥 뭐 이 사람 데려와서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왜 불러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검사 입장이면 이 사람이 이 혐의 입증에 의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판사가 그걸 듣고 허락을 해줘야 증인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증인인 것 같다라고 하면 허가를 해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상의도 하지 않았던 증인에 대해서 갑자기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 증인으로 세워주세요 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현실이랑은 맞지 않는 설정이긴 한 거죠. 그렇지만 드라마니까 재밌다. 그건 있어요.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이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동안에는 사실 끼어들면 안 되죠. 그거는 왜냐면 그쪽 피고인이나 아니면 변호인이나 그쪽에서 어쨌든 주장하고 이제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 건데, 그거를 갑자기 막무가내로 끼어들거나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증인 신문할 때 문제가 돼요. 증인을 놓고 이제 검사 측이랑 이제 피고인 측이랑 어쨌든 상반되는 얘기를 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을 불렀다는 얘기는 사실 우선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피고인 측에서 변호인이 너무 2차 가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성범죄라고 해요. 성범죄 피해자를 이제 불렀는데 그 성범죄 피해자한테 왜 뭐 너가 그 피고인 집에 먼저 들어갔냐, 뭐 아니면 옷을 왜 그렇게 입었냐, 뭐 그런 안 좋은 2차 가해를 만약에 계속 한다라고 하면 사실 검사 측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피해자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은 혐의 사실과 무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좀 제재를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판사도 그럼 이제 변호인 그런 질문 좀 삼가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끼어드는 거는 그렇게 뭐 증인신문을 하면서 뭐 혐의 사실과 무관한 약간 공격적인 뭐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증인신문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끼어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끼어드는 건 사실 맞지 않죠.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보통은 그 재판 기일이 이제 언제 뭐 잡혔습니다라고 이제 통지가 와요, 법원에서. 그러면 재판기 열리기 전에 보통은 이제 우리 변론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피고인 측이랑 이제 의뢰인이랑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서 미리 의견서를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도 이거 들어오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보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재판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작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방향 같은 것들, 제출할 증거 같은 것도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이제 진행하다 보면 갑자기 첫 번째 기일까지는 이제 내가 생각이 안 났던 뭐 법리나 아니면 뭐 증거나 이런 것들이 2회 기일에 있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런 부분도 해주세요라고 이제 저희가 주장을 할 수는 있긴 한데 보통은 첫 번째 기일에서 내가 범행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돼요. 자백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그걸 물을 수 없고 이제 부인을 한다고 했을 때 부인했다가 나중에 자백하는 건 또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자백할 건지 부인할 건지 이거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이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아예 방향을 뒤틀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범행을 부인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중간중간 추가하는 건 가능하긴 하죠. 판사봉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뭐 선고합니다 뭐 땅땅땅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재판장에 가서 판사봉 없을걸요? 있나? 아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봤어. 그러니까 판사봉은 못 봤네요. 한 번도 굳이 이제 뭐 선고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선고한다고 이제 얘기함으로써 이제 선고의 효력이 생기는 거지 판사봉을 한다고 해서 뭐 선고의 효력이 생기거나 뭐 중재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사실 현실상의 재판에서는 판사봉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